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던 양시장이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어제 미국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는 바로 중국 관련한 시진핑 3연임 이슈인데요. 관련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중국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들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월가에서 아예 대놓고 이 종목들 투자 불능이다,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런 기업 말고도 뭐 스타벅스나 뭐 관련해서 좀 노출도가 많은 그런 기업들도 우르르 무너져서 우리나라는 괜찮나? 우리나라는 그런 중국 관련해서 좀 영향받을 기업 없나? 산업 없나?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이미 조정을 받은 지가 꽤 된 상황이죠. 네. 대표적으로 뭐 소매주,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호텔 신라를 포함한 종목군들의 폭락이 이미 이 코로나로 막힌 이후부터 대거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인들 안 오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온라인 쪽에 뭐 판로를 넓힌다든지 지역을 넓히고 있는 종목군들에게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새롭게 이제 수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을 보셔야지. 화장품이나 뭐 면세점 이런 쪽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중국이 하늘길을 열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좋아지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많이 오지도 않을 거고 예전만큼 뭐 좋진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중국이 정말로 하늘길을 열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떨어지는 종목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중국 이슈로 흔들리지 않았던 종목군들과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중국 관련 이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향후 우리와 중국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수혜를 입는 것,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소비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단에 있어서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는 없다. 근데 이제 소비 관련된 거 말고 이제 반도체 쪽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뭐 수출 많이 줄어든 것도 그렇고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자국에서 다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다 개발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네, 그건 이제 정말 장기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반도체 장비부터 소재 그리고 실제로 뭐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도 지금부터 정말로 열심히 뭐 열과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전 세계 지금 어떤 국가도 반도체 설계, 제조 그다음에 뭐 전공정, 후공정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럼 과연 중국이 그걸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라고 100% 장담하기 어렵지만 네. 그렇다고 또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낸드를 포함한 일부 메모리 쪽에서는 그래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곳에서는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이게 돈이 되지 않으면 그 산업에 대해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죠. 네. 물론 뭐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WTO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산업에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 정도가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EUV가 아닌 DUV를 할 수 있는 게 10나노 정도가 최고치라고 하는데 DUV로 여러 번 이제 이 패터닝을 하면 그러면 7나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는, 수율이 떨어지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불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부가 그만큼 돈을 투입하고 육성해주면 중국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섣불리 중국은 무조건 안 됩니다. 뭐 그다음에 중국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다만 반도체 측면에 있어서는 어차피 중국이
단기적으로 메모리를 당장 만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를 하는 인원들까지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엔 중국이 당분간은 반도체 장비는 예전에 많이 좀 쟁여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기 이전에 이미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사서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은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우시와 시안에 있는 공장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모멘텀이 나타날 것인지 정도가 단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에 큰 영향은 아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소비 쪽에서는 이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우려감, 더 안 좋아질 상황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더 기우인 것 같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바짝 따라오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중국 쪽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진핑 이번에 3연임 된 것도 그렇고 그 C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라인업들을 쭉 보니까 다 너무나 이제 친 시진핑 사람들로만 딱 내각을 꾸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감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일당 독재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에서 이제 상수였죠. 네. 그런데 일당 독재를 그나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완화적으로 봤던 것은 집단 지주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러시아처럼 실제로 뭐 대통령도 뽑고 뭐 국회도 있고 하지만 1인 독재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는 그래도 뭐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이런 식으로 그 한 당 내에서 네. 나름 그 견제와 균형이 그쵸. 가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중국은 조금 낫지 않나? 그거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지금 중국은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만큼 그 시자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둘러싸인 형태.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시진핑 3기 출범의 핵심 포인트는 상무위원 7명의 시자진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동안 지방정부는 나름의 자율권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방정부까지도 움켜쥐겠다라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든지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저렇게 1인 독재 체제에서 누군가 그립을 주고 쫙 끌고 가는 경제 체제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비교해 봤을 때 효율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삶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정말로 글로벌 불황이 오고 그다음에 EU도 자국으로 모든 제조시설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일본도 최근에 여러 가지 리스토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뭐 미국은 예전부터 당연히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중국의 일당 1인 독재 체제가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다른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손 치고 뭔가 수출이나 이런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중국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미국 눈치도 너무 보이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아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당연히 뭐 그 범주에 들어가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뭐 중국이 그
그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에 그동안 많이 영역을 넓혀왔던 것들이 뭐 통신 장비를 포함한 상당한 많은 IT 기기 쪽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동안 엄청나게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국을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걷어내는 쪽으로 간다면 그걸 누가 채울 거냐. 우리가 채울 수 있나요? 네, 한국의 삼성전자가 5G부터 6G까지 통신 장비 쪽으로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일부 통신 장비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국내 이수 페타시스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한 번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의 강한 모습은 저는 중국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전 세계 3대 CDMO가 누굽니까? 중국의 우시바이오,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스위스의 론자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시바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능력으로만 보면 세계 1, 2위를 계속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제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누군가 물량을 주지 않으면 CDMO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미 인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인도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신규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뭐 항암제라든지 단백질 관련 신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생산해 낸다라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우시를 미국이 압박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론자라든지 인도라든지 삼성바이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옛날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같이 이제 설비 투자 증설을 하다가 네. 셀트리온은 약간 설비 투자 증설보다는 추가적인 그 품목을 넓히는 쪽으로 돌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죠. 그래서 양사를 비교할 때 있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이 CDMO라고 하는 게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의 설비를 무한대로 계속 늘려놓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우려가 되는 쪽은 첨단 산업 쪽에서 이제 자동차 쪽이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중국 전기차 타라면 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꽤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의 가장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가 뭐죠? 뭐 니오, 샤오펑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제일 큰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꽤 수입이 된대요. BYD. 네, BYD. 네, 네. 뭐 그런 쪽도 있지만 지금 그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인식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뭐 상용차나 이런 쪽으로 조금 갈지 모르겠지만 일부 승용차라든지 SUV 이런 쪽으로 넓어지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도 당연히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은 그러한데 실제로 유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럽에서 BYD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니오라든지 이런 쪽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런칭하면서 밀고 있는 이런 산업과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쟁력을 면밀히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투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향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국이 견제를 받고 있는 그쪽 산업군에 더 집중하면서 관련된 기업을 발굴해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